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좋은 사진가와 나쁜 사진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좋은 사진가, 나쁜 사진가는 좋은 사진을 찍느냐, 나쁜 사진을 찍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사진가의 자세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32에 학교를 갔는데, 학과장님하고는 12살 차이가 나고, 또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기들하고는 거의 11살 차이. 그래서 거의 뭐 중간에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은 또 형이라고 그렇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또 교수님은 조금 늦은 나이에 오다 보니까 저를 잘 데리고 다니셨죠. 집도 이제 여주고 같은 곳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같이 이제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술도 한잔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좋은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주변에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 있게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생의 멘토라고 하면은 뭐 책에서, 좋은 책에서 뭐 성공학이나 처세술, 뭐 아니면 뭐 위인전 이런 책들에서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존경스럽구나, 뭐 그렇게 느꼈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태한 교수님이라는 이분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그 사진의 철학과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막 후벼 팠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술을 먹다 보면은 명언제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술이 들어가면은 막 본물처럼 터져요. 사진에 완전히 푹 빠져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얘기만 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니까는 맨날 저하고 사진 얘기하고, 또 시간 될 때는 같이 촬영도 가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날부터 저는 핸드폰으로 이제 메모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무슨 말이 터질까 하면서 딱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이 딱 길어지면 음성 녹음해가지고 테이블 옆에 이렇게 살짝 놓기도 하고, 그걸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네이버 메모장에다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핸드폰도 여러 번 바뀌고 지워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메모장을 오랜만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오늘 말할 이 주제 말고도 다른 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차차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먹으면서 해주셨던 얘기. 첫 번째, 똑똑한 사진가는 계획을 세우고 사진을 찍고. 두 번째, 덜 똑똑한 사진가는 그냥 사진을 찍고. 세 번째, 제일 나쁘고 병신 같은 놈은 매일 생각만 하는 놈이다. 일단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딱 저를 지금 혼내고 있는 그런 뭔가 기분이 들죠. 은기야, 시작해, 찍어, 매일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찍어 나가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을 생각하면은 아, 이 말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똑똑한 사진가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똑똑한 사진가는 계획을 세우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제 채널에서 책으로 배운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가들 작업한 사진집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는 지금 제가 느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오해가 이제 없으시게 들으시면 좋겠고, 이 똑똑한 사진가들은 계획을 세우고 찍는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세바스티앙 살가두라고 아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가인데 이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네시스라고 촬영한 게 하나 또 나오고, 다큐멘터리로도 영화식으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촬영한 그 제네시스 말고 그 전에 다른 사진들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2시간 넘는 것 같아요. 2시간 넘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보여줬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이제 확 느꼈죠.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전에 작업했던 사진들도 쭉 보고, 아니면 현장 가서 촬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갔다 오면은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를 정할까, 그리고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촬영 일정을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짧게 나오지만은 저는 이게 팍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살가두가 촬영을 하러 가면은 와이프는 여기에서 그 원고들을 가지고 출판사나 아니면 뭐 에이전시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원고를 팔기도 하고, 또 갤러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전시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거의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 오면은 경비를 또 마련하고, 또 그 경비로 뭐 전시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경비도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가서 찍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그걸 기획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했던 첫 번째 이 똑똑한 사진가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이 말씀해주신 저희 이제 이태한 교수님 얘기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과 대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과 사무실에 이제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때 당시로
실제로 이제 교수님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 수업을 하고 금요일은 수업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에서는 학교 일을 한 오전 중에 보시다가 오후 2, 3시 되면은 촬영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박 3일 정도로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촬영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 과사무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아날로그 지도죠, 지도 같은 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노트 같은 것도 펼쳐 놓으시면서 저희 교수님은 이제 불교 관련 분야 쪽에서도 탑을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탑 사진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사찰, 이름 없는 탑, 옛날에 큰 절터였었는데 없어진 곳에 있는 뭐 탑, 막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고 이제 답사를 다니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가시기 전에 뭐 목요일이나 전날 이제 시간이면 점심시간이나 그런 데부터 과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동선도 짜고 요번 주에는 전라도 쪽에 운주사, 쌍계사 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짜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몇 시까지 대충 요 정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렇게 저 정도로 저렇게 찍으시는구나 하고 봤는데 또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봤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얘기 좀 하고 술도 한잔 먹자 그러길래 집에서 이제 봤더니 그때 봤던 그렇게 동선만 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은 요번에는 뭐 쌍계사에 가서 오래된 뭐 문창사를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테마로 정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보시더라고요. 요번 주에 찍을 주제에 대한 게 뭐 이걸로 정해지면은 모르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막 책을 7권씩 빌려오는 걸 봤어요. 7권을 거기에 대한 문창살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축 양식이라든가 그 탑에 대한 뭐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7권 정도를 거기에 관련된 책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고 가서 거기에 저렇게 되니까 좋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촬영하면은 교수님이 탁 가서 이제 둘러보면서 자, 흥기야 너도 뭐 찍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찍어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뒤로 쓱 있다가 교수님이 이제 탁 촬영하고 딱 가면은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무슨 렌즈로 찍었나? 저기서는 70에 200으로 바꿔 꼈네? 그럼 저도 70에 200으로 딱 바꿔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뭘 찍었나? 70mm 구간부터 200mm 구간까지 다 땡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중에 교수님이 저한테는 그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셨거든요.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옮기면서 아 기가 막혀요. 저건 완전 천지 차이죠. 똑같은 데서 70mm 구간 뭐 100mm 구간 조금 비슷하게 150mm 구간 이렇게 찍었나 본데 다 찍어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겉모습만 몰랐는데 이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첫 번째 말했던 이 똑똑한 사진가들은 계획을 세우고 사진을 찍는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촬영 동선부터 구성, 또 전시할 때 계획, 출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큰 계획을 세우고 촬영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덜 똑똑한 사진가는 그냥 사진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에도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어떤 부류냐면은 사진은 잘 찍어요. 뭐 경력이 오래될 수도 있고 짧은데 되게 오래 될 수도 있고 풍경도 찍고 인물도 찍고 뭐 야경도 찍고 이것저것 다 잘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만의 테마나 주제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 사진을 취미로 하거나 아마추어로 나는 그냥 남는 시간에 여가를 즐기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처럼 갈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근데 난 사진을 계속 가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은 첫 번째 사진가처럼 돼야 되고.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 두 번째 덜 똑똑한 사진가 여기에 아마추어하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속할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전시를 했거나 확고한 테마를 가지고 사진집을 내거나 뭐 이런 저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는 그냥 이 덜 똑똑한 사진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덜 똑똑한 사진가 부류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아 내가 평생에 찍을 사진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자. 그 남는 여가 시간 중에서도 평생을 찍을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아 10년 동안 찍어볼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올 한 해 동안 찍어볼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이러면은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고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나쁘고 병신 같은 놈은 매일 생각만 하는 놈이다. 일단 시작해라.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 세 번째 타이틀일 것 같아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의미가 들어있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의미는 게으름일 거예요. 게으름. 아 이걸 찍어야지 저걸 찍어야지 저걸 찍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카메라는 정작 귀찮아서 들고 나가지 않고 이런 게으름이 아마 이 세 번째 말의
제일 큰 핵심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 사진이 다른 예술 분야들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미술이나 음악 이런 분야들의 다른 예술들이 있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느껴본 바로는 만약에 이제 미술을 예를 들면은 미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그림으로 뭘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캔버스를 가져다가 붓으로 그리면 되겠죠. 내가 무슨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하다가 괜찮은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 그럼 이제 캔버스에다 쭉 그려나가겠죠. 이게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짧게 뭐 이런 것 일단 떠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이제 김광석 노래 같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20대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군 입대해서 집에 있는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런 애절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기가 군대 갔던 시절을 쭉 떠올리면서 아니면 얘기도 듣고 뭐도 하면서 그걸 머릿속으로 쭉 정리를 해서 가사를 쓰고 또 뭔가 거기에 어울릴 것 같은 멜로디를 오선지에 그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마찬가지로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자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지금 첫 소절 딱 들으면 어떠세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그런 장면이 노래로 쫙 떠오르죠. 그러면은 이 60대를 같이 산 부부의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애 낳았을 때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가사를 쭉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거기에 가사를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멜로디를 먼저 작곡을 하고 거기다 가사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써놓고 멜로디를 또 오선지에 그려나가고 그 안에서 뭐 몇 시간이건 몇 개월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악상을 이제 거기다 그려나가잖아요. 근데 사진은 어때요? 사진은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등병의 편지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일단 현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은 제가 그때 이제 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상복육 보충대에 가서 군 입대하는 그런 가족들의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런 모습을 좀 찍은 거예요. 사진은 내가 군 입대하는 그런 아들의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막 찍고 싶어 막 그런다고 찍을 수가 없죠. 일단 그 대상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니면은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일출 사진 중에서 이제 오메가라고 많이 하잖아요. 3대가 축복을 받아야 오메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매일 나는 오메가 사진을 찍을 거야. 근데 매일 바닷가 아침마다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갔는데 매일 구름이 껴있고 오메가는 그냥 동그랗게 떠오르는 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진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포토샵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진은 그 대상을 내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찍고자 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느 60대 노부의 이야기를 빗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만약에 마지막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걸 뒷모습으로 아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전에 음악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사진은 어때요? 사진은 또 그 대상을 발견하러 가야 되겠죠. 나는 주제가 이제 60대 노부부야. 행복하게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남기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정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온 동네 경로당을 다니면서 섭외를 하던 아니면은 뭐 집에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의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찍던 나는 진짜 리얼리티야. 그래서 오리지널 농촌을 매일 카메라를 말고 돌아다니면서 찍던 사진 예술이 제가 볼 땐 이게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가서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 장르가 더 쉬운 예술 장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은 사진 특유의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진은 무조건 그 현장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 번째 말에서는 매일 생각을 하지 말고 카메라를 들고 나가라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제목은 좋은 사진가 나쁜 사진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좋은 사진가 나쁜 사진가라고 분류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시고 똑똑한 사진가는 계획을 세우고 사진을 찍고 덜 똑똑한 사진가는 그냥 사진을 찍고 제일 나쁘고 병신 같은 놈은 매일 생각만 하는 놈이다. 일단 시작해라. 요 말을 잘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10년 동안 한번 주제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의 주제에 대한 것도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걸 또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꽃을 어떻게 찍을까? 1년 동안 4계절 동안 피는 꽃을 찍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듯이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보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뭐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뭔가 성취감도 있고 더 재미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들고 일단 나가라.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공유를 마음껏 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